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어난다. 주말입니다. 또 이제 주말 시작해서부터 다음 주 석가탄신일도 있고요. 대체 휴일까지 끼면서 연휴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시고요. 산책도 좀 하시고 건강한 그런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블랙록이나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그 뒤를 잇고 있는 금융 세력 월가의 주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5월달 첫날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미국의 월가 역시 암호화폐 생태계한 개방 문호를 열면서 점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취하고 있다. 올해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열렸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안 역시 규제가 좀 완화된다면 미국에서 법과 제도가 풀리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우리 또한 암호화폐 결제에 뛰어들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지고 있는 거는 피부치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이트레이드에서도 역시나 2026년까지 내년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이 비트와이즈의 CIO죠. 맷 호건이 말하는 것처럼 아크 인베스트의 뒷배죠. 메릴 린치라든지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스위스의 대형금권, UBS 등등 굉장히 많은 종합증권사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점점 나아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이라고 불리우는 딜로이트 역시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에 활용되는 것 10년 이내에 완전한 종이돈, 현금을 대체할 것을 전망하고 있었죠. 이건 좀 된 기사입니다. 2021년도 때 기사인데 우리가 시계열을 이번 사이클 뿐만 아니라 2030년, 10년 뒤인 2035년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릴 것은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43%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USA 코인이죠. 5가지 코인을 비축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SEC 세대 교체를 하면서 친크립토 성향을 보여주는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SEC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CFTC나 OCC, FDIC 등등 굉장히 많은 내각 구성원들이 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인사들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쪼록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좀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정치권 굉장히 시끄럽지만 미국 또한 관세 폭탄으로서 미중 무역 갈등 결국에는 다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까지 대두화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정말 이러다가 탄핵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탄핵이 된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쪽을 향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트럼프의 움직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봤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서 디파이 영역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밈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 또 뒷단에서 도지코인, 시바 이누뿐만 아니라 ETF 상품군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또한 헛8과 함께 만들었던 아메리칸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 쪽도 건드리고 있고요.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트루스 소셜 그 자체의 커뮤니티 토큰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암호화폐와 연결 지으면서 행동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JP모건 산하의 키네틱스가 나오고 있네요. 원래는 오닉스 블록체인이었죠. 지금 그들이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8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나 지역 이미 리플이 점령을 했는데 JP모건 산하의 키넥식스, 그 오닉스 블록체인 역시 카타르 국립은행, 사우디 국립은행, 아부다비 국립은행, MBD뱅크, 두바이 상업은행 등등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은행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다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2022년도 기사였는데요. JP모건의 블록체인 담당 CEO였던 우마르 파룩 같은 경우 역시나 암호화폐 대부분 쓰레기라고 했었고요. JP모건의 수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역시 최근까지도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내재 가치가 없다. 사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역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 세탁 지표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자체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손바닥 뒤집듯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 JP모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분명히 폰지 사기라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뒤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통해 모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그들이 모은 비트코인 현물 ETF 100만 달러가 넘어간다라는 걸 미루어 본다면 그들의 언론 플레이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JP모건 같은 경우는 JPM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과거부터 만들었었죠. 그리고 2024년에는 오닉스 블록체인을 키네시스로 완전히 리브랜딩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들끼리의 TCN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C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토크나이즈 콜라터럴 네트워크, 그들이 담보를 활용하면서 은행 내부망을 하기 위해 토큰화된 자산 네트워크 TCN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 이미 TCN을 통해 블랙록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 간의 이 담보 결제를 하기 위해 그들끼리 과거부터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사를 겉표지만 봤을 때는 뭔가 리플과 JP모건이 싸우는 듯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거. 왜 그들이 TCN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자체적으로 설계하면서 담보 결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키네시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 캐파는요, 국경 간 결제 전 섹터가 아니라 은행끼리의 내부망이죠. 그 채권을 담보로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는 레포 거래, 영레포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JP모건이 과거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공부를 수반하지 않게 되면 리플과 JP모건이 뭔가 싸우는 듯한, 근데 JP모건이 아직까지는 워낙 네임밸류가 높다 보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리플 이거 역시나 사기 코인 아닐까? 리플 회사와 XRP 코인 따로 노는 게 아닐까? XRP를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퍼드 뉴스 영상들을 보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과거부터 BNI 멜론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스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JP모건의 주재 담당 임원이 왜 리플의 이사회에 합류하고 있을까요? 그들끼리 영역을 담당하면서 웹 3.0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블록체인은 대부분 다 쓸모가 없다라고 했던 JP모건 역시나 말과 행동은 달랐다라는 거. 과거부터 그들은 쿼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면서 결국에는 컨센시스에 넘겨줬다라는 거. 여기도 보이시죠? JP모건이 가지고 있었던 쿼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컨센시스에 매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들끼리의 손바꿈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리플사가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을 때 계약 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 이는 이미 폴리사인의 자회사였고요. 유럽의 최대 거래소 비트스탬프 역시 펜테라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리플사가 모조리 흡수했다라는 거,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죠. 그 펜테라 캐피탈은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JP모건과 컨센시스, 이 컨센시스의 뒷배를 봤을 때 이미 그들과 자금줄,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 코인베이스, 애니모카 브랜즈, HSBC,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테마세까지
그들이 JP모건의 쿼럼을 인수한 것 역시 그들의 손바꿈으로써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컨센시스의 기술력을 몰아주고 있었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더리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투자하시기에 혹시나 불안하신가요? 이제 이더리움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컨센시스도 이 SEC의 소송에 연루가 돼 있었죠. 2020년 때는 스위스와도 연루가 돼 있다가 작년에는 또 SEC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증권성 성격을 띤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해서 태클을 당했었는데요. 이제 슬슬 SEC 기조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컨센시스의 소송 역시나 공식 철회가 됐고요. 최근에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 31개의 XRP를 포함한 증권성 심의로서 다시 한번 법적 공방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이나트바를 보더라도 여기 JP모건이 과거부터 준비했었던 쿼럼 말씀을 드렸죠. 컨센시스가 완전히 인수를 했고요. 그 쿼럼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트레드파이와 연결되어 있는 에이플 회원님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 또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포텐셜이 있는 ISO 2002 메시징 표준 준수하는 X 시리즈의 대장격이다. 왜 그들이 이나트바를 만들면서 R3와 함께 코다 플랫폼으로 스위프트 2.0의 시대를 만들려고 과거부터 판을 짜고 왔는지. JP모건의 TCN 네트워크, 리플사의 리플 네트워크요. 전혀 다른 성격을 띠면서 각자의 영역을 대표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세계 금융 규제기관들의 연례 모임인 포인트 제로 포럼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의 CLO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다라는 거. 왜 리플사가 세계 경제 포럼 빌더버그 회의까지 유착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런 세계 유수기관의 포럼 역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왜 도널드 트럼프가 리플의 C레벨들 CEO와 CLO 방금 언급드렸던 스튜어트 알데로티까지 저녁 만찬을 프라이빗하게 했는지, 결국엔 가격으로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슬슬 연준에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들끼리는 탈달러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한 M2 통화량,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들이 과거부터 준비했던 Great Reset,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 리플 XRP와 연결지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딜로이트가 결국 5년, 10년 안에 CBDC가 현금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왜 국경 간 송금을 위해 리플과 함께 뱅킹 소프트웨어 통합을 하고 있는지 퍼즐을 천천히 맞춰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최근에 진행했던 라이브 영상 꼭 한 번씩 주말 이번 연휴를 통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펀더멘탈 정립하시면서 사이클 투자 이어가신다면 좋은 수익률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